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겠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좌절감과 절망감에 휩싸이고는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무력감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럴 때 나와 같은 혹은 더 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위로와 함께 살아갈 힘을 주고는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 역사적 위인이라면 그가 남긴 업적에 더 큰 희망을 엿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혹자는 그 사람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써내려간다. 링컨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의 사실들이 다 알려져 있다고 한다. 노어 브룩스 기자는 1898년 새로운 링컨 스토리는 있을 수 없다. 그에 관한 것은 이미 모두 이야기되었다고 말했다. 링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찾고 연구하였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링컨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는 연구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대중문화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하지만 링컨의 위대한 업적과 함께 그를 칭송하고 그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 링컨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은 결함처럼 여겨졌고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흑인 인권 운동의 흐름 속에서 흑인 노예를 해방한 링컨은 어느새 일부 사람들에게 신성시 되기까지 하였고 결함을 가진 인간적 면모는 언급되지 않게 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링컨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링컨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링컨이 전형적인 우울증의 예를 보여준다고 한다. 우울증의 주된 요인은 생물학적 기질과 환경적 영향을 들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잘 걸리는 소질을 갖고 태어난다. 우울증과 기타 정서 장애는 한 집안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점과 그 집안 사람들이 동일한 유전 물질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집안 내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나 형제가 우울증 환자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최대 3배까지 높다. 생물학적 기질을 조사하는 표준 방법은 정신병 혹은 정신병의 징후를 보이는 정신적 특징의 사례를 열거하는 것이다. 링컨의 경우 가족력을 조사해보면 그가 유전에 의해 우울증의 기질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링컨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우울증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링컨의 어머니를 묘사하는 특징적인 단어는 슬픔이었고 그녀 주변의 많은 사람 그리고 링컨도 어머니를 친절하지만 슬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는 했다. 링컨의 아버지는 유머 감각이 있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울적하고 사색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는 했고 때때로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는 들판이나 숲 속에서 반나절을 혼자 보내곤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링컨의 아버지 쪽 사람들에게 정신병의 소견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기질은 어디까지나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무조건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환경적 조건이 따라야 한다. 불행하게도 링컨은 성장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링컨이 어릴 적에 하나뿐인 남동생이 죽었다. 그리고 링컨이 9살 때 링컨의 고모와 고모부, 링컨의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후 후처를 얻기 위해 멀리 떠난 아버지로 인해 링컨은 고독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링컨과 아버지의 관계는 지나치게 냉담해서 그들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까 의심될 정도였다고 한다. 링컨은 독서를 좋아했는데 농부이면서 링컨도 농부가 될 거라 생각한 링컨의 아버지는 독서를 핑계로 농사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링컨을 게으르다며 때리곤 했다고 한다. 링컨이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학교까지 걸어서 통학했으며 어려운 공부를 독학하면서도 격려보다는 아버지의 꾸중을 들어야 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커서 우울증을 앓을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는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사업에도 2번이나 실패하여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링컨의 우울증은 앞서 말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발병했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링컨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까지는 우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재치와 지능, 유머 감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 그랬던 그가 우울증을 앓기 시작한 것은 친하게 지내며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죽으면서부터였다. 링컨은 이때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우울증 환자는 사소한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하기도 하는데 링컨의 우울증이 발병한 것은 여성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 내린 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 가지 이유에서였든 여러 이유가 겹쳤던 이때 이후로 링컨의 우울증은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는 자살에 대해 말하고 권총을 휴대한 채 숲속을 혼자 배회하는 등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걱정스러운 행동들을 하였다. 이후 링컨하면 멜랑콜리 슬픔 혹은 울적한 분노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불분명하지만 링컨은 스스로 운명적인 1841년 1월 1일, 1일이라고 부르는 날 이후로 무언가를 결심하고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이후로 우울증의 증상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는다. 링컨은 우울증은 불운일 뿐 결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점은 누군가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불운은 누구나 운이 나쁘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성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해고자 한다. 링컨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여러 약을 먹기도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는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유머를 활용한다. 링컨의 위대함은 그의 우울증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링컨에게는 목표의식이 마음의 감옥 문을 여는 열쇠였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생을 보람 있는 삶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질문들이 공적 차원의 문제들과 결합되면서 아주 새로운 의미와 비전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이는 의미치료법이라는 치료법을 개발한 빅터 프랭클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링컨은 노예 해방에 뛰어들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해 간다. 평범한 대통령은 나쁜 뉴스로부터 도망치지만 위대한 대통령은 그것과 대면한다. 링컨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았고 과감하게 문제와 대면했다. 링컨의 우울한 리얼리즘, 즉 최악을 내다보고 그것에 대비하는 기질은 그에게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 전쟁이 발발해 계속해서 패전하는 북군의 대통령으로 있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전사자들과 링컨에게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링컨은 전쟁을 계속 수행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링컨밖에 없었을 것이라 한다. 전쟁 중 북군이 남군의 중요 도시를 함락하나 적을 쫓지 않아 적장을 놓치고 만다.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이때 링컨은 놀라운 인내력을 발휘해 아군 장수를 비난하는 편지를 써놓고 보내지 않는다. 링컨이 이러한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우울증이 한몫했다고 한다. 링컨은 우울했지만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통찰하고자 했다. 그는 신학적으로도 높은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전쟁 시기 신실한 카톨릭 신자인 남부의 리 장군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본 북군의 병사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링컨은 하나님이 어느 쪽 편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는 약간 각색된 것으로 실제로는 어느 한 목사가 나는 주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자 링컨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우울증의 렌즈로 링컨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얻게 된다. 그는 알아낼 수 있는 것과 의심 속에 남아있는 것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상황의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했다. 시대가 어려우면 그는 긴장의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인내, 끈기, 정력을 발휘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당시 목사들보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고 그의 이러한 통찰은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훌륭한 연설을 남기게 된다.